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우리 지역 일꾼에 도전한 후보자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후보자들의 각오와 비전을 직접 들어보면서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은평구 갑성거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요즘 아침 저녁으로 현장에서 주민분들 많이 만나고 계신데요. 네. 좀 분위기 어떤가요? 아직은 본격적인 선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기간도 좀 남아있고 또 상대방이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된 지도 얼마 안 돼서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많은 분들 만나면서 많은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렵다. 참 경기가 안 풀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요즘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요. 물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네. 고금리로 고통받는 분도 많이 계시고, 특히 이제 식당을 가보니까 손님이 옛날 코로나 때보다 더 없대요. 그리고 아까 물가 얘기하셨는데 네. 물가가 높아서 팔아도 이문이 안 남는다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렇겠네요. 요즘 좀 많은 분들이 좀 물가 때문에 또 고금리 때문에 어려워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의원님 어느새 세 번째 출마입니다. 됐네요. 자, 이번 출마를 결심한 이유 듣고 싶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은평 수건 사업들이 지금 가시권화에 들어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부선 같은 경우도 말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던 사업인데 드디어 이제 실시 협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기지 이전 수색역, 이게 말 나온 지 한 20년, 30년 됐다 그러는데요. 이제 올해 드디어 사업자 선정이 돼서 이제 실질적인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수건 사업들 보다 차질 없이 그리고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또 하고 싶은 마음에 나섰고요. 또 하나는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고물가, 고금리, 뭐 가계부채 폭탄 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뾰족한 경제정책이나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요. 외교나 안보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할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로 도피성 출국한 것처럼 권력도 좀 사유화된 것처럼 원칙과 공정 없이 행사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한 심판이 필요하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은평의 지속적인 발전과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좀 멈추기 위해서 출마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의원께서는 자, 세월호 변호사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은평과 함께한 시간이 벌써 8년인데요. 네. 그동안의 지역 관련 의정 활동을 좀 자평해 본다면 좀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난 8년간 은평이 바뀐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거 환경도 뭐 녹번동이나 응암동, 수색동, 증산동 중심으로는 아파트촌이 대규모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대한 사업이어서 좀 속도가 안 났었던 서부선 같은 경우 이제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이제 삽드는 일만 남은 상황이고, 수색역 차량기지 이전도 제가 말만 꺼내면 거짓말한다 그러셨거든요. 야, 이거 수십 년째 안 된 건데, 근데 드디어 올해 이제 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가고 사업자가 선정되면 이제 삽을 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큰 변화도 있어 왔고, 또 혁신파크 같은 경우도 뭐 시립대가 이전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박원순 시장 때도 약속을 받았지만 오세훈 시장 때도 거듭 확인이 되면서 이제 추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변화를 좀 많이 좀 가져왔다는 평가를 스스로는 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속도를 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주거가 바뀌는 데 따라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뭐 학교도 그렇고 뭐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 그런 것들은 이제 차량기지 이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보될 부지를 이용해서 대규모로 좀 유치하고 개발할 생각이어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인데 채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번 선거 공약에도 좀 들어가 있지 맞습니다. 않을까 싶은데, 자, 이번 선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대표 공약을 좀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경제적으로 활기차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3개 권역을 대규모로 바꾸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역은 수색 증산 권역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말만 무성했던 차량기지 이전이 드디어 이제 가시화되는 거거든요. 차량기지가 이전이 되면
수색역이나 증산역 쪽에 있었던 철로 66개 중에 네. 대략 60개가 이전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철도 선로 자체가 굉장히 네. 줄어들면서 굉장히 많은 부지가 생겨나는 거죠. 거기에 지금 업무 시설과 상업 시설 등을 대규모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DMC역과 수색역도 자체적으로 복합 개발을 할 계획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복합 개발된 2개 역이 생기는 거고요. 이 2개 역 사이에 4개 경의중앙선이 지나가는데 그거는 이제 옮겨가지 않습니다. 쓰는 철도이기 때문에 그 위를 저는 덮으려고 합니다. 데크 형태로. 그렇게 되면은 2개의 역이 복합 개발되고 그 사이에 선형의 공원을 만들 수 있게 돼요. 그 상부의 네, 상부를 공원을 덮어서 말씀하시는 그러면은 마포나 이런 데까지 뭐 자연스럽게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물론 복합 개발된 역을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지만 공원으로 된 부지를 이용해서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요. 공원에서 여유를 즐기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촬영기 이전 부지에 들어오는 업무 시설에서 업무도 보시고 상업시설 쇼핑도 하시고 2개의 복합 개발된 역 사이도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어떤 쉼과 업무와 쇼핑을 다 즐길 수 있는 막대한 네. 경제 권역이 생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 권역은 세전역 부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전역은 현재 6호선 1개 노선만 지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서부선이 이제 지나가게 되고요. 고양 은평선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도 보기 드문 3개의 지하철 노선이 만나는 그런 역이 되는 거예요. 굉장한 교통 중심지가 될 거고 그 부근을 초역세권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네. 거기다가 신사 고개역까지 고양 은평선에 설치하게 되면은 그 파급력이 신사동 내부까지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편하고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역세권으로서 개발되는 또 하나의 권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권역은 녹본동 지역, 역촌동 지역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혁신파크에 시립대라든지 컨벤션 시설, 어린이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올 겁니다. 시립대는 일자리 창출을 서포팅하는 그런 기능 중심으로 들어오게 될 거고요. 네. 어린이 복합문화센터는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전국 어디서나 찾아오고 싶은 명소로 만들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개의 권역이 약간씩의 차이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기찬 경제 권역이 될 것이고 이 세 개가 삼각형으로 엮이면서 은평 자체가 서울 서부권의 경제 중심지가 되도록 만들겠다. 이런 게 제 새로운 플랜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지형을 분석한 지도를 보시면 경제 권역이 다 있는데 서부권의 경제 권역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박원순 시장 때부터 이 서부권을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만들자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시켜내겠다는 겁니다. 네. 특히 이게 가능하게 된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차량기지 이전이 이제 실제화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철도를 데크나 이런 것들을 덮을 네. 수 있는 지하를 할 수 있는 법이 작년 12월에 통과됐어요, 국회에서. 그래서 요건이 이제는 갖춰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10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길지 않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에 임하는 각오와 함께 나 박주민을 왜 선택해야 하는지 또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저 카메라 정면 보시고 해주시죠. 지난 8년 동안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덕분에 국회에서든 지역에서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60년 만에 군사보험법을 개정해서 이번 최수근 상병 같은 억울한 죽음을 밝힐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요. 뭐 공수처를 설치하는 데 일조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 심화시키는 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동안 말만 무성했던 차량기지 이전 사업, 서부선, 이제 가시권 내에 2개 만들어 왔고요. 이런 흐름들을 좀 더 강하게 이어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의 권역을 중심으로 한 서울 서부권의 경제 중심지로 은평을 탈바꿈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저의 각오 또 이런 저의 말씀 잘 좀 살펴봐 주시고요. 이제 3선에 도전하는 것인데 3선까지 오게 된 경험 그리고 나름대로 평가받고 있는 유능함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 성실히 꾸준히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은평구 가합선거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